윤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만찬 회동을 했고요.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나서서 만나서 단판을 짓고 직접 해결하는 윤당선인 덕분이다. 윤당선인 측의 이런 전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동정부 파기 폐기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달래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공동정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와 같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건데 지금 총리 후보를 포함해서 국가 정부 그러니까 부처에 대해 18개 자리에 대해서 모두 지금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된 부분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를 같이 공동정부를 꾸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행되는 걸로 봤을 때 정말 공동정부가 꾸려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했을 때 국민의힘 쪽 이제 패널분들이나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지선에서 공관위에 9명 공관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요. 그렇죠. 그런데 2명을 9석에서 2석을 국민의당 쪽에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거는 공동정부를 꾸리는 행정부가 아니고 입법기관입니다. 입법부예요. 이건 공동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9명 중에서 2석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공동정부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보다는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좀 화 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어제 그 안철수 위원장이 전체 일정을 다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윤석열 당선자한테 기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무슨 일정인지 잘 모르겠다.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도 들 정도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공동정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공동정부 만들어지는지 또다시 이제 파열음이 나오게 되면 양쪽 다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윤 당선인이 이런 얘기들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의지를 좀 전달하라. 그래서 이철규 당선인 총괄 보좌역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관계자를 만나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안철수계 인사도 등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흘러나오면서 혹시 어제 만찬 회동에서 관련 얘기가 테이블에서 오고 간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뭐 초반에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삐걱거림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태규 의원이 그 사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퇴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 역시도 메시지에 미묘한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초반에 좀 삐걱거렸던 건 맞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인수위 상황이고 정부를 운영하는 건 5년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요. 청와대 비서진들을 꾸릴 때에도 얼마든지 또 안철수 대표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들이 얼마든지 남아있으니까 아직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공동정부 폄하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천관리위원을 저희가 공관위에 국민의당 인사들을 저희가 참여를 시켰는데 공관위원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2명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합당을 했을 때 늘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 공천이거든요. 네. 그 공천의 핵심인 공천관리위원들을 배치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고 저희가 합당 실무가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는 단초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의 이제 내부 유력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이랑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천도 그렇고 합당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시로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이미 저번 주에도
합당의 실무적인 논의들이 거의 다 끝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인수위에서 조금 삐걱거림은 있었지만 합당은 사실 거의 뭐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공천관리위원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수위의 조금 삐걱거림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앞으로 5년이 길다. 그리고 합당 역시도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잠시만요, 이경 대변인. 합당은 그러면 김재수 위원장님 어느 정도 시기에 뭐 이번 주라도 아니면 다음 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지선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그렇죠. 사실 이제 공천 면접들을 거의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공천 면접을 보고 이미 공천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는 거의 내용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가장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는지, 어느 시기에 합당 선언을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시기들을 고려하는 것이지 사실 준비는 이미 다 끝났다. 사실 이제 제가 내부에서 많은 정보들을 듣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하는 그 모습들을 TV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원팀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 사실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들을 보면 과연 이런 일이 또 없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공동정부 정신에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 얘기입니다. 다시 국민들을 실망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장관 인선에 안철수계 인사들이 배제됐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안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두 분 간에 약간 화법이 좀 다르다. 오해의 소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안 위원장의 말은 사실 앙금이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해소가 됐다면 앞에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 이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 공동정부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태규 의원이 일방적으로 좀 사퇴를 했고 인수위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안에 갈등이 좀 있었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확실히 어떤 매듭을 짚고 갈 필요성이, 정치적 필요성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앞으로 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이끄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국민의당이 지켜야 되는 정책 포지션들을 충분히 배려해달라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것이고, 그것이 뭐 갈등이 아직 뭐 다 해결되지 않았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저희 평론가들도 나와서 두 분 다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사실은 안 위원장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진작부터 뭔가를 했어야 된다. 특히 총리 인선은 분명히 자신이 맡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쪽으로 간 것이고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스스로 내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했었거든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국민이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배현진 그 당선자 대변인이 한 얘기를 보면은 마치 지금 공동정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오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공동정부라는 국가 앞으로 국정 운영이 5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인수위 과정이거든요. 근데 국정 철학이라든지 5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고 그냥 개인적인 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상징적이다라고 말씀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셨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총선 공간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지금 지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지선에서도 광역단체장, 솔직히 국민의당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역의원, 기초의원 의석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까지는 아마 이제 후보로서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정부가 아닌 거죠. 입법부에서, 그것도 중앙의 국회 입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의회에서 그냥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입법부 단계에서는 허용해 주겠다라는 개념으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합당 얘기 주셨고 국정에 대해서 앞으로 5년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명확한 거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합당 언젠가는 잘 되겠다,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지금 합당에 대한 결론이고요. 지금까지 결론인 것이고 공동정부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선 청와대 비서관직들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해 주신 분들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만 봐도 이곳이 어떻게 공동정부이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약속했던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왜 문서도 필요 없이 내 말이 곧 약속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행되지 않는데 이런 당선자가 지금 당장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을 국민들의 기대를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국정 운영도 없이 막 밀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 5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함께 지금 발생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짧게 김재수 위원장님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합당 절차가 제가 뭐하더라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으로서 당협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진척되는 과정들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가 없다, 보여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이미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국민의당 마찬가지로 그것이 민주당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공관위원들을 그 정도로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저희가 공천 관리에서 지방선거에서 더 배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없거든요. 당연히 공관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기초의원, 그다음에 광역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사람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관위원 한 명이 반대하면 그 사람이 공천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명만 반대를 해도. 근데 2명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공천관리위원회 국민의당 인사들을 대거 진입을 시켰던 것은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이제 합당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정부 구성을 향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포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선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정의 기초에서 대답할 수는 없죠. 그 총선 때면 아마 또 총선대로 저희가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고 그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